사람 쪽 따갖고 수원문에서 재력이 조금 할 때 남겨놨어. 남겨놨습니까? 네. 터치! 최장님, 저는 유임됐으면 좋겠어요. 유임됐으면 좋겠어요. 풍채도 저랑 비슷하고 제가 페이스북을 자주 보는데 정말 현장에 또 다른 의원님들도 양당 간사님하고 이미 의원님께서도 당초 이렇게 참석해 주시기로 하셨는데 국회 일정상 오늘 부득이 못 오셨습니다. 그리고 임상석 산림청장님을 비롯한 내빈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를 함께 예, 안녕하십니까. 산림청장 임상석입니다. 존경하는 내빈 여러분, 그리고 우리 숲과 나무의 건강을 지키는 전국의 나무의사 여러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자분들 얼굴로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이렇게 웃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번엔 손가락 하트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손가락 하트. 자, 제가 나무의사 그럼 사랑해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무의사. 오늘 두 분께서 주제 발표를 해주셨는데 김인호 교수님께서는 도시숲의 기능과 그리고 거기에 참여하는 어떤 나무의사의 역할이 앞으로 어떤 전망을 가지고 가야 되는지 큰 틀에서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그리고 문성철 원장님께서는 수목진료 제도가 이렇게 굉장히 부침이 있었죠. 그 부침이 변하는 과정 속에서 이 진료 산업이라는 것이 어떤 출렁임 같은 것도 있었고 그때마다 어떤 도전들을 어떻게 겪어왔다는 것들을 이제 보여주셨고 우리가
이 나무이사 제도를 통해 가지고 이 수목지로 사업이 어떤 변환기 와서 우리가 어떤 전망을 가지고 이런 파고를 넘어가야 되는지 그런 전망에 대해서 의견을 주신 것 같습니다. 제1 주제 발표가 이제 도시과 함께 나무이사였고요. 제2 주제는 수목지로 제도의 역사와 나무이사 역할이었습니다. 당시 푸른 도시 가꾸기 사업소라고 하는 데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분야 부분들이 도시숲 과장님이나 산림병해충 과장님께서 생활권 수목에 관련되어져 있는 관리 비용이 지자체로 내려갈 때 그 분야의 부분을 병원으로 어느 정도 이관을 서서히 시키는 부분들을 이거는 법제적인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이라도 협의를 하셔가지고 진행을 하시게 되어진다면 파이는 조금씩 더 늘릴 수 있다고 생각되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가 더 있는데 원장님한테 이러한 방안에 대한 것에 대한 답변이 혹시 가능하실지 여쭙고 싶습니다. 바로 올바른 공정이 돼야 되는데 계절별로 또 연령별로 사실 나무가 모양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또 나무의 생태적 특성이 다르거든요. 그걸 모르고 나무를 진료한다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스스로가 다 생각해봐야 되겠지만 저는 그런 면에서 수목학이나 수목 생태학이 너무 중요해서 꾸준히 해야 되고 또 사실 양성 과정에서도 저는 필수 과목으로 됐으면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또 하나는 제가 앞에서도 계속 여러분들이 실습의 중요성 이야기하셨는데요. 제가 알기로도 나무의사 자격증을 딴 분이 꽤 많은 분들이 사실 딸 때까지는 열심히 했는데 그 뒤에는 숨기고 다닌다는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요. 그래서 좀 파격적이지만 실기는 한 1년 과정의 실습을 통해서 주거나 또 아니면 아예 나무의사 합격 후에 아예 사법고시처럼 별도의 어떤 전문 과정을 거치는 방안 이런 것들도 생각해봤습니다. 또 하나는 앞에서 또 역시 말씀하셨는데요. 전문 분야 역시 사람처럼 전문의 제도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냥 하나의 그냥 나무의사 이 레벨이 아니라 더 상위 레벨까지 해서 정말로 국민에게 신뢰를 받는 그리고 어느 정도 중요하거나 큰 규모의 어떤 사업들은 여러 전문 분야들이 협진을 해서 좀 더 신뢰성 있는 그런 사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업역 확대는 늘 우리에게 큰 숙제고요. 또 앞에서도 많이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제 나름대로 새로운 업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수목의 보호 체계 확대인데요. 혹시 그 IUCN의 레드리스트라고 혹시 들어보잖아요. 종을 기념해서 희귀 정도를 레벨로 하는데요. 그래서 위급종, 위기종, 취약종, 준위협종, 양과선종 등등 한 7단계를 나누게 되는데요. 저도 우리 수목을 굳이 단계로 나누면 천연기념물, 지방기념물 물론 이거는 당연히 우리 법에 의해서 한계는 아니지만 크게 나물 그 다음에 보호수 중에서도 등급을 한 2개 정도 나누고요. 또 준보호수 제도를 해서 이것들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또 위계별로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었으면 좋겠다. 또 하나는 역시 이제 아까 주치제도 이야기하셨는데요. 저는 건강검진 제도를 저는 추천합니다. 그래서 나무에 따라서 한 1년에 한 2번 정도는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그러니까 아주 위험하지 않을 정도까지 계속 어떤 모니터링이 되는 이런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도시숲, 저도 똑같은 개념인데요. 당연히 우리나라의 90% 이상의 국민들이 도시에 살고 있고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저는 전통 마을숲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지방 소멸 이야기하는데요. 저도 보니까 마을숲이 좋은 곳에 그 기농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훨씬 더 많이 있는 걸 봤는데요. 그래서 저는 마을숲과 마을은 흥망성쇠를 같이 한다는 얘기를 늘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조금만 새로 도시숲도 계속 만들어야 되지만 기존에 있는 작은 숲들을 잘 관리하는 것도 또 우리의 역할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또 제가 생각하는 또 하나의 제도는요. 정말로 수백 년
된 보수들 사이로 그냥 간단하게 뭐 가스관, 상수도관 이거 하나 때문에 나무가 거의 반토막 나는 일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다 아시다시피 뿌리가 밑에까지 내려가지 않고 충분히 조금만 예산을 더 들이면 그 나무 뿌리를 자르지 않고 공사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